개혁신당 화성시을 이준석입니다. 제가 원래 동료 의원님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의정 활동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동료 의원들께서 오늘 과방위 전체의 의정 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불참하신 것은 좀 안타깝고요. 이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 이건 반정치이고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없애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매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외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게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결국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짜뉴스 보고 이제 벌렸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거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만약에 대선이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은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정치적 아이디어 아니면 정견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같은 분도 유튜버들은 낚여가지고 이런 망상 속에 비상계엄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직자들의 본분일 거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수독과 얘기 많이 하지만은 이런 독과 같은 정보가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미디어에 의존해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은 동료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에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기부 장관님, 네. 과기부 업무라서가 아니라요. 이 상식선에 존경받는 연구자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짜뉴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부정선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20년 총선입니다. 벌써 5년 전에 120건 정도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법원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판단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장관님의 바로 아래 친동생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부정이 개입했다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일부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장이야 다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주장을 읽어보셨을 때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 드시는 주장이 있었습니까? 어떤 통계 학자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공직자들부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국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공직자라면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런 방식들을 알고 있다면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힘을 주어 얘기할 때 이런 의혹이 근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장관님 말고요. 그럼 우리 차관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들 여러 정권을 거쳐가지고 정권과 관계없이 이 자리까지 올려오셨을 때고 고위공무원으로서 이창윤 차관님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근거에 대한 말씀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이 투명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강도현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일합니다. 예. 유광준 본부장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성훈 차장님 역시 감사원에도 계셨으니까요. 이런 걸 봤을 때 감사나 이런 거 하면은 근거에 맞는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 감사원이 다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감사도 여러 번 신청된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기관에서 공직선거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결론을?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 11월에 났던 기사인데 기재부에 이제 행시 통과해가지고 3년 차 된 공무원들, 그러니까 64회 사무관들이 25명인데 그 중에 5명이 벌써 공직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38회, 37회 이렇게 분들인데
다들 그때 3년차 정도 되면 청운의 꿈을 안고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무해야 될 초급 사무관들 중에서 25명 중에 그것도 기재부에 5명이 그만뒀다. 사실 이거는 공직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둥이 돼야 될 전문 공무부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젊은 그런 사무관이나 이런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의원님 요즘 국회 가서 활동해 보셔 아시겠지만은 선배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뭐 하실 말씀 다 못 하시고 정치인한테 혼나고 대통령한테는 또 할 말 했다가 또 역으로 공격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청문회 꿈이라는 것을 계속 가져가야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정치인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은 저는 그 지금 초급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지금 다 차관급에 올라오신 분들 이 대선배일 거고 어쩌면은 저분들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을 텐데요. 요즘은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요. 조금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 혼란이라고 하는 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도 역할하겠지만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호 차장님, 이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은 김태규 직무대행 거취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사퇴 표명하시고 수리 안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요. 지금 통상적인 보고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의료적인 상황이 일시적인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제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 먼저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대통령 탄핵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복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 지금 사실 업무 공백이라는 것이 뭐 두 분 지금 위원이 사실 거취가 다 불투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 직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 가져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제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선거 과정 불법이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할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독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또 방심위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무적인 대책들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심위는 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무수한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빨리 신속심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